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숨진 40대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열 증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천 문화마을 방문객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관광지마다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사태가 나아진다 해도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어 관광업계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해운대구가 장산 습지의 가치를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국비 4억 원으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산 습지 생태 복원 사업은 시민들의 체험과 훼손된 부지 복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진구청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40대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부산 의료원에서 사망한 남성에 대해 감염 여부를 진단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17일 귀국 후 통증을 호소했고 보건당국은 발열 증상은 없었지만 코로나19 가능성에 대비해 부산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부산시 코로나19 의료 감시 대상은 74명입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3명 줄어든 수치로 자가격리 대상이 10명, 능동감시 대상이 64명입니다. 이날까지 부산에서는 353명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4일 104명이었던 의료 감시 대상이 15일 88명, 16일 77명 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이달 말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학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물론 전국 곳곳 관광지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었죠.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시민들도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손님이 끊겨버린 관광지 상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부산 대표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문구가 거리에 내걸렸고 곳곳에 손 소독제도 비치됐지만 줄어든 관광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화한 최근 2주 사이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8만 3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이 16만 7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문객 감소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체 손님 등을 대상으로 한복을 대여하는 한 업체는 기존 예약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높은 임대료의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은 곳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우리도 다 취소되고 가이드들 자체도 취소돼갖고 일이 없죠.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지. 이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 태종대 상황도 마찬가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는 단 한 대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수도권 등에서 출발하는 국내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관광객이 주 고객인 식당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몇 주째 점심시간에도 텅 빈 영업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70에서 80%. 우리는 평일에 원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손님들 한 팀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이모들이 원래는 아침에 9시 와가지고 5시 마치는데 11시 와가지고 2시, 3시 되면 보내고 저 혼자 해요. 한 달 전 하루 11,000명을 훌쩍 넘겼던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4,600여 명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끊겨버린 하늘길과 뱃길은 오는 3월까지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위축된 국내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도 언제 다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다시 지역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상황은 어떤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완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28번째 환자가 오후에 퇴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10명이 퇴원했고 확진 환자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된 29번째와 30번째 환자입니다. 두 환자는 부부로 해외 여행력도 확진자 접촉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확진자의 접촉자로 관리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처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들의 준비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는 이제 분명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병원들하고 의료기관들하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걸러낼 건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중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7일 기준 확진자 7만 명,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단위 감염자와 사망자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30개국에서 7만 1,000여 명, 사망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대만, 프랑스, 필리핀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61명, 홍콩 57명, 태국 34명, 한국 30명 순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35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 14명이 있는데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피하되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해운대구 장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구립공원 지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운대구가 장산 습지의 가치를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국비 4억 원으로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산의 고산 습지에는 파파리 반딧불이와 늪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등 3종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습지를 따라 흐르는 물에는 1급수에만 서식 가능한 버들치와 가재 등이 살고 있습니다. 장산 습지는 지난 2017년 부산시로부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지로 선정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란 환경부가 생태계 훼손 지역의 복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중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작년부터 환경부와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왔고 올해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장산 재모습 찾기 사업과 연결하여 생태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산 습지 생태 복원 사업은 시민들의 체험과 훼손된 부지의 복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여기 지금 거기 외래종들이 일부 지금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교체하고 보존할 부분들은 보존하고 네네. 조금 이제 거기 체험자들이 반딧불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서 정리를 해줄 거고 이렇게 해운대구의 장산이 어떤 습지로서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장산 반딧불이 보전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생태 보존 활동을 펼쳐온 주민들은 기대감을 표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우리 장산 생태 습지가 공모로서 선정이 되었다는 데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이 생태 복원은 이제 확실히 잘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보물로서 지켜가야만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장산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2년간 모니터링 활동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해발 500m 고지대에 위치한 장산의 보물 습지. 이 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 보존 사업이 장산의 100년 대계를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산진 갑선거구는 현재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여일, 야사, 5파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진갑 예비 후보자는 17일 기준 모두 5명.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만 재선에 나선 김영춘 후보에 야권 후보 4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지역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춘 후보. 김 후보는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초읍선 개통, 철도기지창 부지의 신도시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 발전을 위한 큰 정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부산 진구와 부산은 현재 정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부산과 부울경 전체가 지방 분권 발전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3명의 예비후보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나섰다 사퇴한 오승철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 후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진구갑 국회의원 예비 오승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국민들은 경제가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외교 실책으로 안보가 불안합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인 원영섭 예비후보도 부산 진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 후보는 부산의 중심 서면 상권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정책이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운동권 세대가 아닌 더 젊고 능력 있는 전문가 세대가 정치에 진입해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망쳐버리고 있는 건 바로 기득권 386 운동권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권 세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고 더 젊고 능력 있는 그런 전문가 세대가 정치에 진입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수원 예비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 신태호 예비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오후 중구 중앙동 관정빌딩 대강당에서 4.15 총선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박협회와 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선상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선상투표는 일반 팩스를 이용해 진행됐지만 지난 2018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전자팩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부산 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600여 명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는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새벽 1시 40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오피스텔 8층에서 부탄가스통 여러 개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피스텔에 살던 20대 A씨가 두 발과 무릎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오피스텔 유리창이 파손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7대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대학문화원에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 청년 작가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부산대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선 미술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이란 주제로 지역 작가 14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 작품은 구경환의 손과 발, 한충석의 인카운터 등입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대 대학문화원이 지역의 문화교류와 청년 전업작가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4회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자료인 모두의 빅데이터, 새로운 세상을 열다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길라잡이에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이론과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자 제작은 AI 교육 선도 지원단과 부산대 산업수학센터 연구원 등 12명이 참여했으며 교사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QR코드로도 제공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대응 문화시설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등산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농협 부산본부 손소독제 기부에 참석합니다. 2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8일 화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새벽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라도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차차 포근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